미국 간호사 영욱입니다. 여러분 다 잘 계시죠?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 임상경험 에피소드 제2탄 2탄이 되겠는데요. 오늘 얘기할 에피소드들은 조금 헤비한 에피소드들입니다.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한데요. 이걸 브링업 하려니까. 자,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어느 날 이제 데이 시프트 이제 근무를 딱 들어갔는데, 데이 시프트 근무 들어가면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아니고 인수인계를 받고 그다음에 그 환자를 이제 혈당을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환자 혈당을 체크를 했는데 환자가 혈당이 64인 거예요. 64면 굉장히 낮은 넘버거든요.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고 환자 인슐린 맞은 기록을 봤더니 환자가 이제 검사 때문에 12시 자정부터 이제 밥을 안 먹은 상태고요. 그리고 이틀 동안에 그 롱액팅 인슐린이 2번이 들어갔더라고요. 숏액팅 인슐린하고 같이. 롱액팅 인슐린은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혈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슐린이고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숏액팅 인슐린 같은 경우는 식전에 바로 이렇게 그 혈당 레벨 따라 이렇게 들어가는 도수가 틀리잖아요. 그래서 이 환자가 86 유닛을 이틀 동안 맞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너무 도수가 너무 많지 않나, 인슐린 맞는 게 너무 많지 않나. 왜냐면 환자가 혈당이 아주 컨트롤이 안 되는 이상 그렇게 롱액팅 인슐린을 많이 주는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닥터 오더를 이제 트랙다운 해가지고 가서 봤어요. 이제 요즘에는 다 EMR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다 환자들 차팅을 하잖아요. 근데 그때만 해도, 그때가 이제 2006년이었으니까 2006년 그때만 해도 환자들 다 페이퍼 차팅이었거든요. 그래서 닥터들도 다 오더를 페이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, 한참 문제가 됐었던 게 그 닥터들의 라이딩이 너무 예쁘지 않아서 이렇게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라이딩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메디컬 에러가 많이 나서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EMR 시스템으로 바꾸고 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죠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페이퍼 차팅이니까 이제 차트를 이제 3일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 봤어요. 그랬더니 인슐린이 이렇게 오더가 났는데 닥터가 8U자를 6 비슷하게 이렇게 개발세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얼핏 보면 정말 잘못 보면은 8 유닛이 아니고 86 유닛으로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이제 매니저가 아니라 슈퍼바이저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마시에 전화를 했죠. 파마시는 보통 오더가 오면은 그거를 스캔해가지고 자기네 온 레코드로 이제 킵해 놓는데 그거 한 10일 동안 정도 킵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파마시에서도 잘못 읽은 거죠. 그 환자가, 그 닥터가 너무 이제 글씨를 이상하게 썼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. 왜냐면 저희가 병원에서 위험한 약물을 줄 때는 인슐린 같은 경우, 그리고 헤파린 같은 경우, 그리고 또 다른 위험한 약물을 줄 때는 간호사 2명이 코사인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인슐린을 주면 이게 인슐린 요만큼 뽑은 다음에 내가 이만큼 이 인슐린이고 이름이 뭐고 이 환자한테 이만큼의 인슐린을 준다 이렇게 하고 그 코사인하는 간호사한테 보여주고 그 메인으로 주사하는 간호사의 이름 쓰고 코사인 간호사의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간호사 2명이 그렇게 체크를 했겠죠. 그런데 이제 환자가 혈당이 그렇게 64가 되면서 이제 일이 크게 벌어진 거죠. 그래서 저희 저희 슈퍼바이저는 닥터한테 전화를 해서 이 오더가 정확하게 너가 어떤 유닛을, how many 유닛을 낸 거냐, 오더를. 그렇게 했더니 그 닥터가 막 화내면서 8 유닛을 냈는데 왜 환자한테 86 유닛을 줬냐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. 이제 그게 이제 더 크게 돼가지고 이제 인시던트 리포트까지 쓰고 이제 그래서 근데 환자한테는 다행히도 뭐 별 해가 안 가긴 했는데 더 문제였던 거는 병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한 방식이었어요. 왜냐면
그 파마시스트도 잘못 읽었잖아요. 근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간호사 2명을 그 메인으로 준 이틀 동안 준 간호사 2명을 파이어 시켜버렸어요. 해고를 해버렸어요.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정말 그 라이팅을 한 그 글씨를 이상하게 개발세발로 쓴 닥터한테도 아무 해가 안 가고 그 간호사 2명만 해고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간호사들이 신규도 아니고 굉장히 경력들이 많은 간호사였는데, 오래된 간호사였는데, 더 황당했던 거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닥터가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썼던 그 글씨를 고쳤다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차트에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3일 후인가 돌아가 차트를 봤는데 그 글씨가 바뀌어져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알고 있었죠. 왜냐면은 파마시에서 스캔한 그 증거가 있잖아요. 첫날에. 그 딱 그거를 비교를 해보니까는 그때 그 닥터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걸 자기 오더를 고쳤다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거 저는 또 매니저한테 리포트를 했죠. 근데 그 닥터한테는 뭐 워닝만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근데 제일 억울한 거는 간호사 2명이 해고가 됐다는 거죠. 만약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그러니까 매니저나 슈퍼바이저가 간호사들을 보호할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간호사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, 해고당하지 않고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돼버려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지금은 이제 EMR 시스템이라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정말 예전에는 그 닥터들이 라이팅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. 이제 EMR 시스템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죠? 자, 이제 그 2번째 얘기입니다. 이 2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달 전에 겪은 일인데요.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제 블로그에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심장내과에서 일을 하잖아요. 그래서 심장내과에서는 이제 심장 초음파도 하고 이제 운동부하 검사도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들 하는데 그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심방이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.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가지고. 근데 이제 좌심방 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뭐냐면 그분이 혈액을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온 몸으로 이제 혈액을 이렇게 다 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심방에 쥐어짜는 역할이 약해지면 환자가 이제 그 심부전 같은 게 올 수 있죠. 근데 이 환자 저희가 이제 그 초음파를 하고 나서 어떤 그 좌심방 쪽에 무슨 그 혈전이나 뭐 이상한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좀 닥터들이 잘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경우일 때는 이제 디피니티라는 조그만 조영제가 있어요. 그 조영제를 이렇게 IV 주사, 혈관 주사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카디올로지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그 조영제 검사는 굉장히 흔하게 오더를 하는 검사였어요. 근데 그 검사를 이제 그날도 토요일이라서 이제 친한 그 같이 일하는 코어커 에코카디오그래피 하는 에코카디오그램 하는 테크니션하고 이제 같이 올라가서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했죠. 그 당시에 이 환자는 이제 그 전날에 병원에 심장이 아파서 체스트페인이 있어서 흉통이 있어서 왔고 그다음에 심장 조영술이라 그러죠. 한국말로. 관성동맥 조영술을 했는데, 이제 혈관이 막힌 데가 너무 많아서,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픈 할 서저리, 그래가지고 바이패스 그래프트라고 하죠. 그래서 심장 뚫려 있는 데를, 막혀 있는 데를 피해서 뚫려 있는 데끼리 연결해가지고, 이제 심장에 다시 혈관을 돌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할 예정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때 환자의 딸도 옆에 있었어요. 환자 딸이 한 24살, 26살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. 히스패닉 환자였는데, 그래서 환자한테 얘기를 했어요. 이 검사는 조영제를 잠깐 넣고 금방 사진 몇 장 찍고 끝나는 검사다. 심플한 검사다. 그렇게 얘기하고, 그 옆에 앉아있던 그 딸한테도 굉장히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오늘 날씨 좋지?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조킹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조영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, 한 2cc 정도밖에 안 넣었어요. 이제 2cc 넣고 이제 에코카디오그램 그 테크니션이 이제 나 충분하게 이너프하게 그 이미지를
찍었다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나 갑자기 너무 몸이 덥다고 막 이래요. 막 이불을 막 박차요. 그래가지고 봤더니 환자가 머리부터 이렇게 막 가슴팍까지 막 몸이 벌겋게 이렇게 됐더라고요. 근데 환자가 딱 턴어라운드 이렇게 이렇게 딱 돌렸는데 제가 이쪽에 있었거든요. 이쪽에서 딱 환자가 턴어라운드 했는데 환자가 막 온몸에 우리가 그 소름 돋는다 그러죠. 구스범이라 그러는데 미국 말로는 그 목에서부터 등 쫙 이렇게 막 소름이 막 있더라고요. 막 빨갛게. 그러면서 환자가 하는 말이 pins and needles sensation이 있다고 그래요. 온몸에. 자기 막 온몸이 막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죠. 딱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intuition 이게 있잖아요. 이렇게 gut feeling이라고 그러죠. 이게 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환자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상황이 이거 진짜 안 좋게 되는 상황이다.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gut feeling 같은 게 센세이션 같은 게 생겨요. 식센스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. 환자가 갑자기 그런 센세이션이 있다 그러면. 왜냐면 조영제를 검사하고 나서 이 주사하고 나서 그렇게 있다는 거는 환자가 알러지 반응이 있다는 증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환자가 막 이렇게 느낌이 안 좋다 막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조영제 오더를 한 심장 닥터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그 닥터가 자기는 오늘 온콜이 아니니까 다른 온콜인 닥터한테 전화를 해라. 그래서 제가 그 온콜인 닥터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닥터가 전화를 2번이나 받지 않았어요. 그러는 사이에 환자는 이제 일어났다가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이상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코드 블루를 불렀어요. 코드 블루는 메디컬 이머전시라서 어덜트 메디컬 이머전시예요. 그래서 이제 코드 블루를 딱 불렀는데 간호사들이 크래시 카처 그러죠. 그 이머전시 그 응급 상황에 필요한 약하고 그 디피빌레이터 이렇게 환자 샥 이렇게 샥 주는 그거하고 다 있는 거 그걸 이제 크래시카저 갖고 왔는데 간호사들이 그 갖고 온 상황에서는 환자가 이렇게 침대에 앉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딱 왔는데 이건 코드블루가 아니네요. 그러면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. 제가 You better bring it now 그랬어요. 왜냐면 환자 지금 going down 한다고 빨리 준비하라고 내가. 왜냐면 환자가 going down 하는 거 제가 그 프로세스를 다른 간호사들이 오기 전에 먼저 봤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어태치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어태치 전에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토하면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쇼크샤가 와버렸죠. 쇼크샤. 그 알러지 반응 때문에. 그래서, 알러지성 쇼크라고 그러나요? 그래서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. 한 5분, 4분 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저 이제 환자들 막 심폐소생술하고 이제 막 했는데, 너무 불행하게도 환자가 다시 돌아오시지는 못했습니다. 왜냐면 그게 그 심장 쇼크가 너무 심했고, 그 환자가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이틀 뒤에 이제 심장 그거를 오픈할 서저리를 이제 동맥이 안 좋아서 받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심장이 그 알러지 반응을 다 이제 테이크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환자가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돌아가셔 버렸어요. 아무리 CPR을 해도 심폐소생술을 해도 환자는 돌아오시지 않고 그 딸은 그 옆에서 환자가 그렇게 안 좋아지는 모습을 저랑 같이 다 봤기 때문에 막 고함 지르고 막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. 그 딸을 누가 환자방 밖으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딸은 누가 밖으로 보내고 이제 저희는 한 30분 40분 동안 환자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한 번도 환자 리듬이 샤커블 리듬이라 그러죠. 우리가 이게 환자 샥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리바이브 하게 하는 그때 샤커블 리듬이 있어야. 환자가 한 번도 샤커블 리듬이 되지 않았어요. 왜냐면은 심장을 이렇게 이거 샥을 줄 때 이게 우리가 샥할 수 있는 리듬들이 있거든요. 환자가 이렇게 처음부터 플랫 라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샥을 할 수 없었고요.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제 환자한테 그리고 환자 딸한테는 이게 굉장히 심플한 검사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알러지성 쇼크가 오는 바람에 저한테 제 수중에도 뭐 에피네프린 펜이라든지 왜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잖아요. 그 왜 전장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죽을 때 왜 여기 허벅지나 이런 데 팍 이렇게 에피네프린 샷을 맞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환자가 크게 깨어나고 이런 거 그런 샷도 없었고 아무것도 제 손에 있는 게 없었어요. 그래서 결국 그 환자는 돌아가시게 됐죠.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저한테도 굉장히 샤킹이었지만
26살 된 딸한테는 얼마나 샤킹했겠어요. 이제 자기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무슨 평생의 기억이 남을 텐데.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 딸이, 어, 복도에서 막 울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가서 위로를 못 해주겠더라고요. 저도 제가 환자를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드린 약으로 인해서 환자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보통 저 같았으면 저는 분명히 가가지고 위로의 말이라도 해줬을 거예요. 근데 그걸 못 해준 게 제일 아쉽고, 왜냐면 이제 그 일이 있고 한 몇 주 후에 이제 미국 최고의 명절인 땡스기빙도 있었고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이런 거였는데, 그 아빠를 갑자기 잃은 그 가족은 그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슬프게 지낼까요?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무슨 인시던트가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제 더 전담해가지고 또 처리하는 그런 디파트먼트가 있어요. 그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인볼브된 닥터들하고 이제 그 주치하고 이제 저하고 저 매니저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미팅을 했어요.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나, 어떤 식으로 그땐 처리가 됐나.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만약에 이 환자 가족들이 이제 병원을 수를 하잖아요. 소송을 하면 그 인볼브된 간호사나 이제 닥터가 이제 그 법정에 출두할 일이 있게 돼요. 그래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저 같아도 당연히 저희 아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병원 소송을 했겠죠. 그래서 이제 그 차팅을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차팅을 정말 고민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썼는데요. 그 차팅을 이제 그 차팅의 내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차팅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때 차팅을 막 하는데 이제 뭐 제가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너한테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환자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취한 행동들 뭐 카디올로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전화 3번이나 했고 미스했고 뭐 이런 거, 그리고 막 코드블루를 언제 불렀으면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디테일하게 썼고요. 근데 약을 얼만큼 언제 줬고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쓰고, 그거를 다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미팅 할 때 그거를 그 담당자가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다 보더라고요. 언제 뭘 했고 간호사가 뭘 했고. 제가 만약에 그걸 디테일하게 쓰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get in trouble 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환자를 하든지 간에 환자들은 금방금방 컨디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긴장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. 저도 16년 동안 임상 경험을 한 경력 간호사지만 또 저희 환자들은 언제든지 수시로 컨디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그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환자의 이머전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자기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팅, 한국에서도 차팅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. 미국에서도 이제 법정 소송이 많기 때문에 내가 차팅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차팅 중요하게 생각하고요. 그거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놓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얘기한 그 임상 그 에피소드 2탄은 조금 헤비한 그런 토픽들이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임상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배우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그 패밀리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, 저희가.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토픽으로 또 여러분께 찾아뵐게요.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한국에서는 백신이 많이 스프레드 되지 않아서
아직 사람들이 다시 조심조심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병원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은 다 백신을 맞은 상태고, 이제 패밀리들도, 그리고 하루에 거의 한 200만 명 정도가,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리미테이션, 그러니까 리스트릭션이 좀 풀려 나갈 것 같은데, 한국도 빨리 백신이 활성화되어서 여러분도 예전처럼 다시 편안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봬요. 바이.